여러분, 혹시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권 1등 당첨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58세 김정순 씨, 30년을 알뜰하게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박성호 씨는 퇴직 후 공사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61세 가장이었죠. 어느 날 남편이 복권 1등에 당첨됩니다. 당첨금 12억 원. 처음엔 부부가 껴안고 울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빚도 갚고 편하게 살자고 말하면서요. 남편이 복권 1등에 당첨된 날, 우리 부부의 사랑은 끝났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부부라고 해야 할까요? 김정순 씨, 올해 58입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졸업시키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30년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주름살이 깊게 패인 손을 보면 그 세월이 얼마나 고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편 박성호 씨는 올해 61살입니다. 대기업 말단 직원으로 35년을 일하다 3년 전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도 빚 갚는 데 다 쓰고 지금은 공사판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 삽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70만 원 나갑니다. 성호 씨가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은 150만 원 남짓. 정순 씨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시간제로 청소 일을 합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됩니다. 둘이 합쳐봤자 230만 원.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됐어요. 정순 씨가 작은 상을 들고 왔습니다. 김치찌개, 달걀말이, 시금치나물. 반찬이 소박합니다. 오늘은 돼지고기라도 사올 걸 그랬나? 정순 씨가 미안한 듯 말합니다. 아니야. 이것도 좋아. 성호 씨가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오늘 공사판에서 또 젊은 놈한테 무시당했어. 성호 씨가 한숨을 쉽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벽돌이나 나르고 있으니까 말이야. 25된 애송이가 나한테 반말을 하더라고. 아저씨, 그거 거기 갖다 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참아야죠 뭐. 우리가 먹고 살려면.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늙으니까 이 모양이야. 성호 씨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배가 안 고파? 나 좀 쉴게. 성호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순 씨는 혼자 남은 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들놈은 결혼도 못하고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나는 공사판에서 벽돌이나 나르고 마누라는 남의 집 청소나 하고 이게 인생이냐? 다음 날 토요일 성호 씨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담배를 사려고 갔는데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로또 복권. 아저씨, 복권 한 장 주세요. 자동이요, 수동이요? 자동으로 주세요. 1,000원짜리 복권 한 장. 성호 씨는 복권을 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라도 안 되면 인생 그냥 포기다.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복권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정순 씨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부부는 여느 때처럼 각자 일터로 향했습니다. 서로에게 다녀오세요라는 말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항상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공사판에 나가지 않는 날에도 새벽같이 눈이 떠집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에 산 복권. 아, 맞다. 복권. 성호 씨는 서랍을 뒤져 복권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종이 한 장. 핸드폰으로 당첨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로또 1097회. 당첨번호는 이렇습니다. 3번, 7번, 15번, 23번, 31번, 42번. 보너스 번호 38번. 성호 씨는 무심코 자기 복권을 받습니다. 3번. 믿습니다. 7번. 믿습니다. 15번.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23번. 손이 떨립니다. 31번. 숨이 가빠집니다. 42번. 믿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진짜야? 성호 씨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를 몇 번이고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등입니다. 당첨금은 12억 원. 으악. 성호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정순 씨가 깜짝 놀라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이거 봐. 당첨됐어. 복권이 당첨됐다고. 네, 복권요? 정순 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복권을 샀다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1등이라고. 12억 원. 성호 씨는 아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얼마 만에 하는 포옹인지 모릅니다. 정순 씨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남편을 따라 울었습니다. 여보, 진짜예요? 진짜 당첨됐어요? 그래, 진짜야. 우리 이제 다 끝났어. 고생 끝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그간의 한이 터진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빚도 갚고 우리 아들 결혼 자금도 좀 주고 그러면 돼요. 정순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당신도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자. 그날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복권 당첨되면? 아, 그거 복권 판매점 가서 확인하고 은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월요일에 바로 가봐요. 그래. 성호 씨는 복권을 소중하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성호 씨는 정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 나가 있어. 내가 혼자 처리할게. 아니, 저도 같이 가야죠. 아니야, 괜찮아. 복잡할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쉬어. 정순 씨는 조금 이상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성호 씨는 혼자 복권 판매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당첨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점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박이시네요. 1등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성호 씨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당첨금 수령 절차를 밟았습니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은 약 8억 5천만 원. 통장 개설하시겠습니까?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네, 새로 만들어주세요.
명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으로요. 성호 씨는 자기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정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첨금 들어왔어. 그래요? 얼마나 들어왔어요? 세금 떼고 한 5억 정도 남았어. 5억이요? 정순 씨는 계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12억 원에서 세금을 떼도 8억은 넘을 텐데 왜 5억이라고 하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통장은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걱정 마. 네. 정순 씨는 뭔가 찜찜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응,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요? 그냥 좀 돌아다니고. 예전 같으면 집에만 있던 남편이 자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화면을 가렸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연락 와요? 아, 아니야. 그냥 친구. 정순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 씨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핸드폰을 탁자 위에 두고 갔습니다. 정순 씨는 평생 남편 핸드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우리 성우 오빠 보고 싶어요. 하트 이모티콘. 그 돈 들어오면 우리 제주도 가요. 키스 이모티콘. 정순 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더 올려봤습니다. 대화가 길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 상대방 이름은 정미영. 20년 전 남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헤어졌다고 했잖아. 다시는 연락 안 한다고 했잖아. 성호 씨와 정미영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한때 사귀었지만 정미영이 유학을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뒤 성호 씨는 정순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순 씨는 남편이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일이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 여자와 다시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다음부터 정순 씨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도 틈날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정미영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어느 날은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미영. 50대 후반이지만 관리를 잘한 티가 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 어느 날 우편함에 부동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 남편 혼자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정순 씨는 그제야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려고 한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순 씨가 소리쳤습니다. 성호 씨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을 팔아요? 내 허락도 없이? 정순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성호 씨가 당황했습니다. 당신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죠? 정미영. 20년 전 그 여자. 어떻게 알았어? 성호 씨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봤어요. 다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 전부 제주도 가자고, 새 집 구하자고,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성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말이 그게 전부예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행복하고 싶다고. 미영이는 나를 이해해줘. 나를 존중해줘. 당신은 날 뭘로 봤어? 돈 버는 기계? 30년 동안 한 번도 날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 정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30년 동안 고마웠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준 적 있어요? 그건 우리 둘 다 그냥 의무감으로 산 거잖아. 사랑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 성호 씨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날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겠다고요? 그 복권 당첨금 들고. 복권은 내가 샀어. 성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샀다고. 당신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 뭐라고요? 정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 당신 혼자 번 거 아니에요. 내가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게 공짜예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아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게 다 공짜였어요? 그건 당신 의무였잖아. 의무요? 의무? 정순 씨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제 권리를 찾을게요. 그 돈 절반은 제 거예요. 절반? 말도 안 돼. 복권은 혼인 중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야. 성호 씨가 이미 알아본 듯 말했습니다. 변호사 만나봤어요? 이미? 응, 만나봤어.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복권은 내가 산 거니까 당신한테 줄 의무가 없대. 정순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당첨되고 나서 바로. 성호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이왕 이렇게 된 거 깨끗하게 정리하자.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서 정순 씨는 울었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준호야, 엄마가 부탁 좀 할게.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변호사? 왜? 아빠랑 이혼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왜? 정순 씨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권 당첨, 다른 여자, 배신.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변호사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아들. 일주일 뒤 정순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충분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복권 당첨이 혼인 기간 중에 일어났고 부인께서 30년간 가사노동으로 가정에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겁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30에서 50% 정도입니다. 부인의 경우 4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면 정순 씨가 계산했습니다. 8억 5천만 원의 40%면 3억 4천만 원. 소송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정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성호 씨와 정순 씨는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제 원고와 피고가 됐습니다. 성호 씨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복권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원고의 기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순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30년간 가사노동과 육아, 간병 등으로 가정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피고는 복권을 살 여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복권 구매 자금의 간접적 원천은 원고의 헌신입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아들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다닐 때도 퇴직 후에도 늘 어머니가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복권도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정순 씨의 친구들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순이는 자기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 않고 남편과 아들 챙기는 데만 돈을 썼어요. 남편 병원비도 정순이가 청소일에서 벌었어요. 재판부는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정순 씨는 울었습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다니. 성호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판결 후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여보,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정순 씨는 3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내고 아들에게 조금 주고 남은 돈으로 시골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마을, 산이 보이는 한적한 곳. 카페 이름은 다시 봄. 정순 씨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때때로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혼자 사시는 거예요? 어느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제 인생을 사는 게 좋더라고요. 정순 씨는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반면 성호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호 씨는 정미영과 제주도로 갔습니다. 고급 펜션을 빌려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명품 가방 사주면 안 돼? 또, 지난달에도 샀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오빠 돈 많잖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나한테 통장명에 좀 바꿔줘. 반반씩 하자. 그건 안 돼. 왜? 나 믿는 거 아니야?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영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다른 남자 만났어. 그 사람이 더 잘해줘. 행복하게 살아. 성호 씨는 허탈했습니다. 돈 때문에 다가온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남은 성호 씨는 제주도 펜션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버리고 돈만 보고 달려든 사람을 선택했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호 씨는 정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정순 씨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의 카페는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고 정순 씨는 작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성호 씨였습니다. 정순 씨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성호 씨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도 낡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정순 씨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성호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돈이 행복을 줄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더라고. 진짜 복은 돈이 아니라 함께 있어준 사람이었어. 정순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성호 씨는 일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당신도요. 성호 씨는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정순 씨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정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복권은 단 한 번의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함께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12억을 얻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순 씨는 3억을 얻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진심을 지킨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돈보다 귀한 것은 함께 나이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